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수음할 때 파열음이 안 들어가고 잘 녹음이 된다고 해요. 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Q&A 시간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좀 절박해 보여서 빨리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질문은 총 4가지예요. 4가지인데 3개는 이미 서면으로 답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할 게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영상에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장기 배낭여행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궁금한 게 옷은 거의 항상 바뀌는 것 같은데 그만큼 옷을 많이 들고 다니시나요? 아니면 한국에 들려서 틈틈이 옷을 가지고 오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 제가 옷을 계속 바꿔 입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면 제 영상을 자주 안 보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저 굉장히 단벌 신사랍니다. 여행 초반에 입었던 옷 아직까지도 입고요. 꿰매서 입기도 해요.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여행하다가 옷을 삽니다. 그렇게 살 때마다 거의 다 영상에다 올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계속 양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 옷을 저는 누구 줬어요. 예를 들면 멕시코에서 그 친구 동생한테 주기도 했고 에티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 그 부족한테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이 옷 찾으러 올 테니까 맡겨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냅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찾지는 못했답니다. 포르투갈 처음 여행할 때 한국에서 좀 여행에 최적화되지 않은 옷들? 그런 옷들을 좀 챙겨왔었어요. 포르투갈에 갔을 때 제가 포르투갈에 당장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좀 생각보다 많은 옷들을 나란이라는 친구한테 맡겨둬요. 아직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다시 찾지 않더라도 딱히 뭐 문제는 없어요. 옷은 또 사면 되니까. 저는 2016년 8월 말에 여행을 시작해서 아직까지는 한 번도 한국에 돌아간 적은 없어요. 제가 Q&A에 여행 루트를 이렇게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한국을 중간에 들어갔더라면 한국을 써놨을 거예요. 근데 안 들어갔답니다, 아직.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맥북 노트북과 고가 촬영 장비를 들고 다니면서 파손 또는 분실 위험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여행 다니면서 촬영하고 편집을 하려고 생각하지만 저는 대체로 배낭을 메고 걷는 이동거리가 많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파손이나 분실 위험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요. 우선 파손 위험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파손 위험? 제가 파손 위험이 있었던 거는 딱 하나가 있어요. 그 외장하드. 그 외장하드가 물리적으로 파손이 되었다기보다는 그게 조금의 충격에도 데이터가 날아가거나 그 접속 부분이 문제가 돼 있어가지고 외장하드가 고장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여행 중에 느꼈던 속상함, 뭐 이런 충격의 파랄은 그 외장하드에 제 그 영상이 날아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SSD 외장하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사시기를 추천드리는데 그게 좀 비싸요. 네, 비싸. 그게 좀 비싸요. 뭐 어쩔 수 없이 외장하드를 사야 된다고 하면 WD 거기 거를 추천할게요. 저는 진짜 시게이트 거 살 때마다 진짜 헬게이트. 와, 진짜 그게 나를 죽였어. 네. 그리고 나머지 핸드폰은 액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긴 있었는데 그 액정이 깨진 건 뭐 특별히 여행 중이어서 깨진 것 같진 않아요. 뭐 한국에서도 내가 잘못하면 액정 깨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노트북 같은 경우는 저는 거의 잘 모시고 다니니까 뭐 이거를 던질 일도 없고 괜찮던데요? 네. 특히 저는 노트북이나 이런 거는 어디 이렇게 이동할 때 꼭 제 몸에 갖고 있어요. 꼭 제 몸에. 그러니까 막 어디 짐칸에 넣거나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파손의 위험은 없었습니다. 다만 분실의 위험. 이거는 정말 자신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저는 노트북은 분실이 없었고요. 핸드폰은 제 구독자분이시라면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몬테네그로 강에다가 빠뜨렸죠. 근데 이런 거는 내가 한강 유람선 타다가도 빠뜨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냥 자기 부주의 탓이지 뭐. 그리고 이제 가끔씩 도난 당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도난의 문제도 결국 자기가 조심하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난의 문제는 정말 운의 영역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은 참, 네, 어떻게 딱 단언할 수가 없네요. 저도 단언 드리고 싶어요. 저도 단언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노트북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파손의 위험도, 도난의 위험도 없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지만 누가 알겠어요? 그쵸? 아무튼 저는 제 이제까지의 경험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해외 결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내 카드를 주로 사용하시고 조금 환전하시는 편인가요?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수수료나 현장에서 결제하는 데 문제가 없을까요? 이 부분은 나라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다라고 총괄적으로 이야기는 하기는 힘든데 저 같은 경우는 카드가 되는 나라에선 무조건 카드 위주로 쓰려고 해요. 그런데 카드 말고 현금 위주로 썼던 나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멕시코가 그랬어요. 멕시코에서도 제가 있었던 지역은 카드가 되는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카드를 안 썼던 이유 첫 번째는 이게 이런 조그만한 상점 같은 경우에 그 카드를 이제 긁으면 그 카드를 복제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범죄에 쓴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 남미에서 이제 카드를 써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쇼핑몰에 결제한 내역이 뭐 날라온다거나 대부분은 그 은행 옆에 있는 믿을만한 ATM기에서 돈 뽑아가지고 쓰고 그랬어요. 그리고 멕시코에서 현금을 쓴 두 번째 이유는요. 그게 이제 멕시코도 팁 문화가 있어요. 그 팁을 줄 때 만약에 카드로 하면 10%, 15%, 뭐 20% 이거를 그 서빙 하시는 분 바로 앞에서 이렇게 골라야 되는데 그게 좀 민망하고 미안할 때도 있더라고요. 나는 별로라고 생각해서 이제 10%만 주고 싶은데 이제 막 그 사람이 이렇게 뭐 좀 앞에 있으니까 15% 누르게 될 때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뭐 20% 누르게 될 때도 있고. 그런데 현금으로 주면 내가 현금을 다 내고 그 잔돈 중에 이렇게 남기고 오는 그런 거여서 그런 부분에서 유도리를 발휘할 수가 있어서 현금을 위주로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현금을 좀 위주로 쓰다 보면 나중에 이게 얼마였지? 여기서 얼마를 썼지? 이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뭐 가계부를 쓰거나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멕시코에서는 그리고 워낙 지출되는 돈이 하루에 너무 적으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내가 할 필요가 좀 없었어요. 제가 그 타코설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 하루에 식비로 나가는 게 비싸봐야 진짜 10,000원, 뭐 가끔씩은 하루에 막 3,000원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뭐 네, 그거를 막 내가 이걸 기록을 해가지고 이걸 아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안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조금 그 영수증을 스캔해가지고 모으는 재미에 들렸어요. 핸드폰을 조금 비싼 걸 사다 보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 막 그렇게 이용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좀 찍어서 모아두긴 하는데 가끔씩 또 까먹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드 위주로 대부분 쓰는 나라는 미국이 그랬던 것 같고 노르웨이도 그랬고 뭐 덴마크도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나라별로 사정이 달라서 뭐 무조건 전 이렇게 해요 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이런 정보는 그 브이로그에 대부분 다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이제 브이로그를 다 보실 그런 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어떤 한 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서 공유를 하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답니다. 네. 지금 답변이 조금 길어져가지고 지금 네 번째 질문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나눠서 올릴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 뚜뚜뚜